교과서도 없고 매일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배움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3학년 때는 이제 악보를 아이들이 이제 좀 익힐 수 있게끔 4학년 때도 이제 악보 그리는 것들을 하고 학년에 맞게 고학년으로 가면서 음악 이론도 함께 이제 배우게 돼요. 저희는 영어와 독일어 이렇게 좀 특별히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그 배우는 한글이 굉장히 특별해요. 기억에 대한 소리,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연결시켜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제주 발도르프 학교 대표 교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자유 발도르프 학교 대표 교사와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김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저는 서울에 이제 교사 연합 연수가 있었어요. 네, 그 연수를 함께 참여하고 네. 그리고 현재는 한국 루돌프 인지학 센터에서 지금 5일 틈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도 너무 놀랍게 방학 때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그 발도르프 교육은 사실 살아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재교육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사실은 뭘 굉장히 잘하고 유능하고 뛰어나서 이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발도르프에서는 네. 되어가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발도르프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인 나 자신을 위해서 모두 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학 때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점 정말 존경하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주도에서도 맛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서울에 샤로스길에 위치하고 있는 주벤쿠바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새우가 통실통실한 새우가 들어가 있는 파스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주 발도르프 학교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발도르프 학교에 처음 오면은요, 이제 담임 교사랑 이제 만남으로 시작을 해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왔을 때 이제 선생님은 따뜻하게 교실 앞에서 아이들과 이제 손인사를 하고요, 악수를 나누면서 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준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돼요. 한 명 한 명 다요? 네, 한 명 한 명 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네.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조용히 교실로 들어와서 이제 원으로 이렇게 함께 서게 돼요. 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뭐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요. 네. 이렇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제 아침에 아주 고요하게 촛불을 켜고 시와 노래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일반 초등학교와는 완전 다르다 생각이 드는 게 아이를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잘 잤니? 하고 손인사하고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시를 읽으면서 하루를 따뜻하게 힘차게 보람차게 여는 것 같은데 교과서들이 일반 초등학교에는 있잖아요. 근데 네. 발도르프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부모님들 입장에서 교과서도 없고 매일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배움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 없이 어떻게 배우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이들은 자기만의 교과서를 만들어요. 발도르프 학교에서. 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의 교과서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드는 그런 교과서예요. 와. 네. 아이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교사가 칠판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고 네. 글씨를 써주면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공책에 그대로 모방을 해서 배우게 돼요. 네.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4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각자 자기의 글을 쓰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동물에 대해서 배우는 그 주기집중 수업에는 네. 동물의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그 이야기를 본인이 기억해서 그리고 그걸 자기 글로 이렇게 쓰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곰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때 아이들이 비슷비슷하지만 다 각자의 자기 글을 써서 그 공책의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 경청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데 이 경청하기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습관 같은 것이죠. 경청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떠한 발도르프 학교 가도 학생들이 제가 어떤 걸 물어도 너무 명쾌하게 이거 학생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이 발표를 시키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어떤 수업을 듣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서 말까지 잘하게 되네요. 사실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그날 배운 수업을 그날 물어보지 않아요. 잠자기를 통해서 그 다음날 이제 뭔가 질문을 하고 네. 그 다음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잠자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묵혀뒀다가 그 다음날 이제 네.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아하. 때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배운 것을 바로 뭔가 평가를 하거나 바로 쓰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소화가 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내면에서 힘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교육인 것 같아요. 숙성시키는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에포크 수업이 정말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한 달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한참 후에 그것을 꺼내서 해요. 그 예를 들면은 4학년 때 이제 동물학을 배워요.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다음에 5학년 때 또 동물학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숙성이 되는 거죠. 아주 깊이 이렇게 보물처럼 배움을 이렇게 잘 보자기에 잘 싸서 보관을 딱 해놨다가 나중에 또 그런 배움이 일어날 때 다시 그걸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아이들이 잘 까먹지 않더라고요. 네. 깜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왜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렇게 지도같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아, 발도르프 그 나무 그림이요? 네. 일반인 입장에서 네. 궁금한 거 하나하나씩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음악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음악 수업도 이제 리코더 수업을 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음악 선생님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그 움직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노래와 이제 움직이는 음악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은 이제 학년별로 과제가 있거든요. 네. 3학년 때는 이제 악보를 아이들이 이제 좀 익힐 수 있게끔 악보를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고요. 4학년 때도 이제 악보 그리는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학년에 맞게 조금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서 음악 이론도 함께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발도르프 학교에서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악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우거든요. 우와. 이제 리코더 외에 악기를 이제 하게 돼요. 현악기나 관악기 뭐 이렇게. 그 악기를 이제 5학년 때까지 이제 한 2년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이제 5학년 때는 같이 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요. 5학년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때부터 와. 이제 시작을 해요. 대단합니다. 네. 그럼 지금 제주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악기들 어떤 종류가 있어요? 바이올린, 첼로, 플룻 이렇게 3가지 악기를 하고 있어요. 공연할 때 저희 좀 불러주세요. 네.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은 외국어 교육을 꼭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제주 발도르프 학교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 외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어와 독일어 이렇게 좀 특별히 하고 있어요. 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2 외국어를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를 하는데 그렇죠. 네, 저희 학교는 발도르프 교육이 또 독일에서 이제 나오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독일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시범적으로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제주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공연 같은 것도 하나요? 영어 연극을 이제 최근에 아이들이 이제 북유럽 신화를 우와. 영어 연극으로 했는데 네. 이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쵸. 네. 발음도 안 되고 맞아요. 외워지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이 처음에 외우고 네. 그다음에 악센트라든지 발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 결과 아주 멋진 공연을 해냈습니다. 네. 독일어랑 영어랑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까요? 독일어는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음. 일단은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발도르프에서 하는 영어 수업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은 이제 슈타이너는 이제 그 외국어를 1학년 때부터 도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도입하라고 한 것은 아이들이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이제 언어를 모국어처럼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언어를 그 배우면 그냥 그대로 모국어처럼 학습할 수 있는데 초등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4학년 이후가 되면 사실은 좀 그런 능력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선생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면 완전히 몰입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익혀요. 그냥 이게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적기인 거죠. 1학년, 2학년. 발도르프 영어 수업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1학년, 2학년 때 정말 많은 놀이와 말과 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로 표현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 정말 영어를 능술하게 스피킹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주 발도르프 학교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어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받아들이는 게 너무 모국어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7세까지의 교육은요 기억에 별로 남아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아주 어릴 때 모방의 힘이 강하거든요. 네. 모방의 힘이 약해지면서 기억의 힘이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옛날에 나 외국에서 살았는데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기억하는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힘은 이제 비로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와야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적기 교육이라고 하나 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말 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말하는 국어와 발도르프 학교에서 말하는 우리말 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좀 달라요. 발도르프 학교에서는요 의지를 키우는 것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기를 먼저 가르쳐요. 외국어는 말하기인데 또 모국어는 쓰기부터 가르치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제 언제 가장 많이 배워? 모국어에서 말하기를. 엄마 할 때. 엄마한테 많이 네. 배우잖아요. 이미 이제 부모로부터 그 말하기 과정이 사실은 그 7세까지의 그 시간 안에서 그렇네요. 많이 이제 배워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말한 것을 쓰는 시간이에요. 영어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말하기 위주로 하고 4학년 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하기가 사실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소리와 문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돼요. 이렇게 글자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그림에서 연상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또 몸동작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 한글을 다 떼고 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아이들은 발도르프 학교에서 그 배우는 한글이 굉장히 특별해요. 만약에 아이가 다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발도르프 학교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오늘 내가
기억을 배웠어. 이러면서 이게 정말 특별한 거죠. 온전히 아주 깊이 있게 배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내가 기억을 10번 써서 그것을 단순히 익히는 것이 아니고 네. 기억에 대한 소리, 어.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 아.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연결시켜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거기에 맞는 동화나 시를 만들어요. 그림도 그리고요, 네. 직접. 그리고 이야기도 만드시고 또 이야기 안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시를 낭송을 해서 그 시를 아이들이 동작과 함께 아침 시간에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발도르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와, 세종대왕님이 너무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위대한 한글을 그렇게 재밌게 배우고 깊게 배우니까 조금 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학년이 이제 높아지면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가 네. 이제 3학년 때는 품사를 이제 배우는데 이제 품사를 딱딱하게 맞춤법 그 배우듯이 뭔가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품사를 굉장히 살아있게 배우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명사는 우리말로 하면 이름씨라고 하거든요. 네. 이름씨. 네. 반대로 동사는 뭐라고 할까요? 음직시?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말과 움직이는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씨가 있고요. 그 움직이는 말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움직이는 말을 배우고요. 국어 수업이 답답하거나 이제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이제 모든 수업이 다 국어 수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글을 쓰면서 아이들이 논술 같은 걸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논술, 맞춤법, 뭐 띄어쓰기, 단락짓기 이런 것들을 다 학년이 높아지면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논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음. 아이들 논술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뭐 챗GPT다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자기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직접 글로 쓰니까 훨씬 더 뇌 발달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역사 수업이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역사를 배울까요? 그 역사를